안녕하세요, 호니TV입니다. 먼저 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경고 메시지를 드렸어요. 시장이 좋지 않다? 잘 대응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늘 어제 하락분을 전부 감싸며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저의 의견은 변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보유량이 많다면 30% 정도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장세를 다시 오늘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어제 매도의 8,500억의 매도의 주인공은 거의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인데, JP 모건이 시장에서 엄청난 금액의 매도 물량을 던졌단 말이죠. 사실 그게 경고라고 본다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장을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이익 실현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가 되죠. 오늘 장을 보면요. 그렇게 됐으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JP 모건 같은 대형, 초대형 외인 집단도 이 상승분을 이 정도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어제 거래를 하고 오늘 거래를 한 거예요. 사실 누가 보면 장난질 쳤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밑에부터 2200선부터 끌고 올라온 그 이익 부분을 대량으로 정리하고 털어서 짧게 조정을 하고 끝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경계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뭐 이게 오늘 결과적으로 JP 모건의 뭐 장난이었다라고만 종점을 찍으면 끝인데, 사실 지금 올라온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조정은 보이지 않았다는 경계심을 계속 강조드리고, 또 내일은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죠. 내일은 또 오늘 상승분을 또 다시 반납하는 음봉이 나올지도 몰라요. 시장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경계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건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가져가 있다, 바로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JYP예요. JYP인데, 사실 저는 돌파 매수 시점, 돌파 매수 관점이었어요. 제가 돌파 매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엔터주를 사진 않습니다. 변동성과 좀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량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는 사실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번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돌파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담아 본 적이 있어요. 최근이죠. 최근에. 그런데 이날 좋은 신호가 나온 날 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날 보시면 뉴스가 뜨긴 떴죠. 어떤 게임사에서 중국의 수출 판권을 받아냈대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알령이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모든 종목들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JYP도 돌파 매수 시점에서 전고점 9월 8일날의 고점을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어요. 뚫고 바로 지지해주고, 다시 재차 뚫지 못하면 바로 하락으로 가게 되죠. 사실 전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흘러내린다, 뭐 그런 관점인데, 사실 이 장대 양봉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관 매수세, 외인 매도세라고 하죠. 기관 매수세, 외인 매수세. 이날은 쌍끌이 매수였어요. 가장 이상적인 쌍끌이 매수죠. 장대가 솟아주면서 기관과 외인이 동반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사서 주가를 올렸다 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이 단기 양봉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전부 매물을 던져버려요. 단 하루 만에요. 재료가 약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거래 흐름이나 장종 거래원 흐름, 장종 추정을 보시면 외인들이 당일 단타도 많이 하고요. 뭐 하루 단타, 이틀 단타도 많이 해요. 좀 시세를 줬다가 한 10%, 12% 상승 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다 떨고 오기도 한단 말이죠. 예.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HLB라는 종목, 어제 뭐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 사실 HLB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바이오주긴 한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계속 제가 모니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는 있는데 그제죠. 그제 사실은 요때 이 제가 좋아하는 돌파 양봉이죠. 이땐 사실 매수 찬스라고 말씀도 드렸죠. 이땐 매수 찬스예요. 담아보면서 지켜볼 여지가 있다. 이 이틀 3일 이틀 3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날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상승분을 전혀 반납하지 않고 이쁘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힘있게 큰 장대 양봉이 뽑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241선 장기 침체선을 뚫어주면서 외인이 40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큰 상승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만큼 상승분에 대한 반납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 구매했던 40만 주를 그대로 던지죠. 사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매물대 개인들만 물리게 된 거예요. 또 물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루 만에 대응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 제가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세라고 볼 것도 없는 양봉이 나와버려요. 양봉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납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냥 우량주를 내가 내 보유자 영역에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코스피 우량주를 가져가서 이번 상승분을 어느 정도 먹고 양봉을 지키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조정장도 내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으면 거기서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때 보유자 영역들은 전부 익절입니다. 익절이죠. 손절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응이 가능한데 내가 오늘 들어가서 하루 만에 이렇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장이 그래요. 코스피 대형주들도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저점 매수해서 장기 가져가고 안 볼래가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면서도 이 하루하루 장을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장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많이 눌려 있으면서 그런 애들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익 실현해서 다음을 도모하자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뭐 언제인데 맨날 언제 기다려. 지루하셔서 그런가 봐요. 지루하셔서. 근데 그 재미를 못 보셔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조정장이 오면 그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장이 오면 그때 내가 저가에 매수해서 마이너스 저가에 매수해서 상승이 왔을 때 그 속도와 흐름을 보시면 더욱더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직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얘기를 다루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거를 제가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사실 제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차트가 힘이 좋고 받쳐주고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신풍제약을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정고점이 10%가 남았어요. 21만 4천원.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흘렀단 말이죠. 그런데 신풍제약은 이미 재무제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올랐는데 지금 내가 이 차트가 예쁘다고 들어가면 난 이미 이 종목의 중점, 저점에 있는 보유자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상한가를 쫓아가시는 그 무서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20% 15%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한 것들을 따라 타셔서 고점에서 물리고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를 이쁘게 해주고 단기적으로 금액은 이렇지만 얘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간다는 그 상방이 얼마나 열려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경계심을 느끼고 그냥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정고점을 뚫고 가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이때 들어갔으니까 내 보유 금액은 19만 1,000원이에요. 뭐 어제 셀트리온이나 그 셀트리온 삼형제처럼 그제처럼이죠. 어젠가요? 네, 어제처럼 어제같이 큰 음봉 13% 15% 음봉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본전이 되거나
말 그대로 좀 이익분을 반납하는 정도겠지만 저는 13% 물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꺾여버리면 내 금액이 평생 안 올 수 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을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차트는 괜찮지만 뭐 담아보면 말 그대로 그냥 재미삼아 모니터 관점에서 아주 소량 뭐 내 전체 재산의 뭐 3% 정도 1억이라면 300만원 정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거는 뭐 그건 자유인데 제가 투자 관점에서 추천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풍제약, 바이오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직장인한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자꾸 바이오는 보지 말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거죠. 오늘 다시 제가 여행주가 안 갑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예. 이것도 이제 대응의 차이인데 여행주가 안 가요. 여행주 요즘에 뭐 이제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뭐 여행, 항공 가고 있죠. 다시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그럼 제 말이 틀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 이유가 그랬어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할 거다 라는 기대감에 바닥에서 돌파를 하며 바닥 탈출을 하며 시세를 줬다고요. 사실 요때는 좋게 봤어요. 좋은 의견도 드렸고요. 좋게 봤어요. 근데 요때죠. 조정 때는 사실 그럴 만한 이슈와 소재가 없었어요. 왜냐면 당장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백신이나 코로나주에 관심이 더 쏠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기사가 나오죠. 이미 4,400만 명분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런 그때 테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가 떴대 일일이 보고 장을 대응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그 종목이 올랐는데 다음날 확인한다든지 이미 상한가가 나오면 그때 한번 봐서 이게 왜 올랐나 그렇게 보고 저희는 항상 늦는단 말이죠. 늦기 때문에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하루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일 수도 있는 이 시점에서 뉴스를 보고 늦게 따라간다. 그럼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무조건 물리는 자리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좋은 장에 가지 못한 좋은 종목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자, 바닥 매집 하니까 그럼 장이 안 올 때까지는 할 게 없잖아, 뭘 사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종목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일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랑 또 하나는 미리 말씀드려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주 중에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바닥 매집이라고 하기엔 힘들죠. 바닥 매집은 아니에요. 뭐 다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유지하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 사실 이번 급등장에 오른 게 없어요. 지금 금액이 19만 1,000원인데 요때죠. 요때 8월 11일 고점 18만원입니다. 이때 당시 대비해서 6%입니다. 오른 게 없죠. 사실 오른 게 없어요. 계속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요즘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저는 요날이에요. 요날 양봉이 솟기 전날 추천했어요. 전날 이 빨간색 도치가 있는 날 추천을 드렸는데, 그리고 다시 장이 어제 반납을 하면서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요. 그런데 현대차가 왜 다른 종목 뭐 2차전지도 가고 기아차도 그렇게 잘 갔는데 왜 못 갔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번에 그 경영 승계를 하면서 정의선 체제로 돌아섰죠. 근데 정의선 그 회장이 현대자동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언론의 기사가 난 적이 있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던 현대글로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관이 없는 기아차는 원래대로 흐름대로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그때 좀 눌림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재무제표상 기아차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재무제표가 손상이 됐어요. 그 손상된 이유는 이번에 리콜 건으로 계속 또 애를 먹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리콜 건을 해결하고자 그 리콜에 드는 몇 년치의 비용을 이번 재무제표 영업이익에서 차감을 했죠. 미리 차감한 거예요. 몇 년치를 선차감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마이너스 재무제표가 됐어요. 사실 영업이익은 냈고 똑같이 기아차처럼 잘 냈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찍혀서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두 가지 악재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현대차가 과연 안 좋은 잡줄까요? 아니란 얘기죠. 현대차도 내년부터 전기차에 기아차와 같이 가는 세계적 시장에 뛰어드는 글로벌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게 횡보해주면서 힘을 모을 때 좋은 매수 찬스가 되겠다 라고 하는 관점의 추천 종목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마트도 그래요. 이마트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마트도 경영승계가 끝났습니다. 경영승계가 끝난 종목이고, 사실 주가가 제가 이때 다른 지인이 요때 하필 그분은 또 저점에 사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요때 사셔서 13만원쯤 사셔가지고 11만원쯤 파셨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갔죠. 그리고 급등이 갔죠. 그런데 이마트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했고,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좀 이렇게 갈 이유가 뭐 더 오를 에너지가 재료가 뭐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마트가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했던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 때문에 마트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 그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뭐 배달 서비스도 제일 원활하게 하고, 인터넷 그 온라인 구매도 하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시고 계실진 모르겠는데 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점점 매장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마트도 축소하는데 이마트는 손실,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매장을 1년에 몇 개씩 폐점을 하고 있는데 아예 시장 철수 계획까지 있다는 거죠. 롯데마트 경우는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고, 홈플러스도 사실 매출 실적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앞으로 마트 시장을 독점하겠다 라는 재료, 아주 강력한 재료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상향 하면서 쭉 올라줬지만 지금은 또 이 자리에서 60일선 언저리에서 최근 횡보를 하고 있어서, 사실 60일선 닿을 때부터 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변 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바닥 매매를 선호해서 무조건 바닥 꼭대기에 가서 뭐 장기 침체 가기 전 요거는 아니라, 요렇게 좋은 종목, 좋은 주도주들이 이쁘게 조정받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것들을 찾아서 또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뭐 영상은 좀 그래도 좀 괜찮으셨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